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또 나섰습니다. 이 초선 의원들은 이재명 가미가제입니다. 가미가제는 특공대를 얘기합니다. 아주 자폭 특공대. 이 민주당 초선 의원들 뭐 양문석이라든가 김무순 교수라든가 뭐 하여튼 아주 돌격대적인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가 이 초선 의원들입니다. 초선 의원들은 직접 탁탁 공천을 선택해서 공천을 준 사람들 같습니다. 이 자들이 또 조이대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게 바로 아마 이재명의 특명으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줍니다. 아주 이 초선 의원들이 탁 나섰다 하면은 아주 가려운데 이재명이가 가려운 데를 팍팍 긁어주는 그런 가미가제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조이대 특검법 세상에 대법원장을 탄핵하려고 달려들고 또 대법원장을 청문회 나오라고 그러고 이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고 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한번 해보세요. 조이대 특검법 발의하고 조이대 특검 한번 해보라고. 당신네들 혼나.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어. 이제 사법부 건드리면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지금 민주당이 지금 대단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네. 초선 의원들 모임인 뭐 더민초가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더민초가 조이대 대법원장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맡아 이례적으로 속도를 빨리 내서 유죄를 선고했다. 이렇게 하는데 죄 있는 자가 죄를 받아야 되는 게 그게 정상 아닙니까? 1심에서 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했겠습니까? 2심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2심은 저거는 재판이 아니다 이거예요. 정재호가 한 거는 쪼각쪼각 내가지고 한 거는 재판이 아니에요. 무죄를 줬는데 무죄 주려고 무죄를 찾다가 보니까 말의 향연, 언어의 향연을 한 게 2심 재판이고 1심 재판은 재판다운 재판이고 오죽하면 거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했겠습니까? 한성진 부장판사라는 그분이 국제인권법 출신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판이 어떻게 돼 있느냐. 사전에 이 공직선거법 1심 맡았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주로 많이들 이 포털에도 나와 있던데 상당히 법리적으로 한다고 공정하게 법리적으로 하는 분이다.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정말 사실이 그렇더라고요. 아니 그런 분이 판결을 1년 징역 1년 이재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 정재호라는 최은경 이예슬이라는 이런 자들이 서의가 해가지고 무죄를 때렸어요. 이게 잘못됐다 하는 그 법리를 판례라든가 이런 걸 법리를 이제 대법원에서 해가지고 그걸 유죄 취지로 보내줘서 다시 재판을 해라 하고 고등법원에 보내준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조이대 대법원장은 진짜 대법원장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대법원장을 마음에 안 든다고 속된 말로 조지기 시작한 게 너무나 나갔습니다. 대법원장을 그렇게 만약에 조지기 시작하면은 이재명이가 조직힘을 당한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왜? 누구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선거 자치다가 망쳐요. 대법원장이 한마디 하면요. 당신네들 선거 망쳐. 만약에 조 대법원장이 지금 이재명 씨, 이재명당 법을 지키세요. 법을 지키세요. 한마디만 해도 법을 지키세요. 법을 지키세요. 헌법을 지키세요. 이 한마디만 해도 이건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법을 지키세요. 하면은 그날부로 대통령은 고사하고 그다음 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형벌밖에 없어. 왜? 죄진 거 전부 다 재판 받아야지. 그리고 어떻게 대법원 사법부를 그렇게 능욕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야.
이 정당 대표가 아무리 179명에 또 뭐 그의 우군들까지 해서 192석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사법부까지 건드려? 내 사법부 건들 줄 알았어. 근데 사법부는 모르더라고. 그 다음에는 사법부라고 내가 얘기를 여러 번 기분에 그럴 것 같다 했더니 보세요. 결국 당하지 않느냐 이거야. 사법부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는 방어를 하는 것보다 공격을 시작해서 법과 원칙대로 딱딱 심판을 이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수원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김혜경이 150만 원 벌금 1심에 그것을 그대로 유지시켜서 선고한 건 대단히 잘한 거예요. 벌써 국민들이 수원지방법원이 서울지방법원보다 낫네. 더 사법적인 그 어떤 신념이 강하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것은 법을 스스로가 사법부 스스로가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대로 공정하고 광명정대하게 판결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무기다. 사법의 무기는 그거다. 이 저울 DK 여신상 균형 있는 딱 공정한 재판.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런 면에서 훌륭한 부분입니다. 이분이 절대로 사법부가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저께 이영우 전 대법관의 말씀대로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가진 이렇게 압력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지켰듯이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제 영웅으로서 남다. 사법 영웅으로서 남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어저께 얘기를 했는데 확실히 그럴 것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다운 훌륭한 사법적 가치를 구현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물러나지 말고 더욱 강하게 DK 여신상 이 공정의 저울, 공정과 공정한 법 절차와 중립적인 그 모습을 그대로 견지를 해주면은 대한민국의 사법 영웅이 될 수 있다. 제1사법의 영웅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입니다. 그 다음에 지기현 판사입니다. 그 다음 이제 대법원장으로서는 두 번째인 훌륭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을 지키는 힘, 바로 그것이 사법부의 힘입니다. 공정의 힘, 그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이 공격대 가미카제, 옛날 태평양 전쟁 때 이 가미카제들 해군 특공대들이 가서 자기네들이 생명과하고 비행기를 하나 타가지고 가가지고 이 함정의 함정의 통이 있지 않습니까? 연기통. 그쪽에 자폭을 하는 겁니다. 기관실에 들어가는 그 자폭을 하는 가미카제 특공대. 그 격인 바로 이재명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가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왜 대법원장이 특검을 당해야 됩니까? 아니, 대한민국 사법의 최후의 보루인데 여기를 공격하다니 참 깡도 좋습니다. 더민초 앞에는 보이는 게 없다. 이재명 앞에는 보이는 게 없다. 바로 이런 것입니까? 앞으로 보일 겁니다. 네. 그러면서 특검도 발의하면서 특검 후보는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참 가당치 아니합니다. 수사팀 규모는 특별검사보 2명과 파견검사 20명이고 수사기간은 최장 90일입니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규모 파견검사 20명 수사기간 120일과 맞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박영수 특검 기억나시죠? 그 밑에서 주구 노릇을 한 한동훈 아시죠? 한동훈이 박근혜 대통령을 몇십 년을 징역하고 죄를 만들고 구형하고 이런 점들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상흔이 갖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들이
사법행위를 할 때 자기의 출세 도구로 삼는 이런 일들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말이죠. 조 대법원장 등 위법 행위에 및 사법권 남용 여부, 재판 외적 압력 개입 가능성 등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통해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그때 그 당시에 대통령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을 그때 몰이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 몰이할 때 그것뿐입니까? 거기다 그 정말 훌륭한 대법원장이었던 양승태 대법원장을 죄 없는 훌륭한 정말 대법원장으로서 인품부터 시작해서 법리 모든 것을 이렇게 초항을 받던 분을 하루아침에 이자들이 이 김명수하고 문재인 패거리들이 이자들이 해가지고 뭘 만들었냐. 특검을 만들고 민주당에서 그 박영수 특검 아래서 이 실제 실무 총책을 맡아서 수사를 했던 총책임자가 바로 누구냐. 에?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이한테 얼마나 많은 판사들이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또 당했습니까? 많이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박영수 특검에 가서 앞에서 데모했다는 시위하고 말이지 뭐 이렇게 흔들고 했다는 거 폭력도 안 했는데 거기서 이 신혜식이라고 신의 한 수 있지 않습니까? 신혜식 대표. 그거 했다고 형을 얼마나 많이 때린 줄 아십니까? 그게 누구냐? 아주 이 신혜식 대표는요. 한동훈이라면 치를 떨어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자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 무섭다는 게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사법체계는 바라야 되는 겁니다. 바르지 않게 막 그냥 윽박지르는 바로 그런 검사라는 사실을 신혜식 씨가 많이 당했습니다. 고초를. 그래서 그분은 별을 많이 달고 있어요. 신혜식 씨는. 한동훈이가 만들어준 별도 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정치한다고요? 네. 검찰도 잘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특검 이런 거는 아예 꺼내지도 마세요. 왜 사법부 수장이 특검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다면 이 나라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봉기합니다. 일어섭니다. 사법부 최후의 보루가 이렇게 이재명에 의해서 침탈을 당한다고 느낄 때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예. 절대로 죄 없는 사법부 손 대지 마십시오. 더더욱이 대법원장 손을 댔다가는 아마 그 손에 댄 값을 톡톡이 맛을 볼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요. 대법원의 결론이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안까지 발의하는 것은 초유의 사법부 겁박이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섰죠. 개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으로 당 지도부 입장은 아니다. 항상 하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갖다가 흔히들 짜고 고수톱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뭐라고 합니까? 네, 하여튼 대법원장은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사법부는 손 대서는 안 된다. 손을 대려면 갑자기 쪼각쪼각을 내서 무죄를 준 그런 고등법원 정판사라든가 최판사라든가 이예슬 판사를 한번 조사를 하든지 할 것이지 왜 죄 없는 대법원장을 건드리려고 하느냐. 탄핵을 시키려고 하고 청문하려고 그러고 특검까지 발의하고. 에이. 사실 이 제일 중요한 건요. 이 탈법적인 행위를 민주당은 많이 자행을 하고 있는데 탈법을 해서 그냥 이 숫자로 밀어붙여 가지고 자기들이 만드는 법
짐이 곧 국가다 하는 루이 16세의 그 독재 중에서 왕독재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곧 국민들에 의해서 제압이 될 겁니다. 국민들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민주당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 어떤 사고를 하고 있는가. 지금 이재명을 황제 폐하를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지만 이 나라는 황제 폐하의 군주국이 아니다.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이걸 똑똑히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법부 수장을 특검을 하겠다. 특검을 발의하고 탄핵을 하려고 하고 대법관들을 탄핵하려고 하고 청문회로 불러들이고 이런 작태를 이제 더 이상 나가면은 한번 해봐요. 그게 잘 뜻대로 되나. 예. 그런 못된 짓을 선거의 국면에서 아주 기를 콱 죽여놓으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사법부가 칼을 딱 한번 빼는 순간 이재명은 대통령은 고사하고 기다리는 곳은 감방밖에 없어. 왜? 왜라니? 범죄의 범법 혐의자가 범법 혐의자 아닙니까? 범법 혐의자가 사법적인 판단을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시켰으면 거기서 재판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 사법부 거기에 고등법원 그 판사가 겁을 먹고 말이지. 겁을 먹고 이재관 판사죠. 겁을 확 먹고 그냥 날짜를 변경해 버렸어요. 이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판사가 그렇게 훌륭한 판사들이 많아야 되는데 훌륭한 판사들이 지금 전면에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이게 큰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지금 숨어서 침묵하는 숨어 있는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는 훌륭한 판사들이 아마 90%는 될 겁니다. 소위 5%, 1%, 5%, 3% 해당되는 소위 우리법, 국제인권법들이 지금 날개를 치니까 같이 정당과 민주당과 편승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저께 어떤 사설에 나왔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러려면 민주당과 협업을 해라. 그런 판사들이라면은 같이 당에 입당해가지고 차라리 깨끗하게 놀아라 이거야. 정치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법부도 그런 일부 극소수 일부 이념분자들 때문에 사법부의 이런 모습이 자충수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대법관님이라든가 이 대법원장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국민의 이 정말 존경의 대상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법의 행태에 대해서 도전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다. 뭐 유죄 뭐라고 특검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고 탄핵하겠다고 청문하겠다고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하는 게 국민들의 지금 딱 보고 있는 응시하는 눈초리입니다. 똑똑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